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이제 막 결혼을 앞둔, 이젠 파혼해버린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결혼 준비하며 참다 진짜 너무 황당해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시모에게 영상통화로 쌍욕을 받고 파혼을 했는데 나름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친이랑 저는 연애한 지 2년이 되던 해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친은 저보다 2살이 어려서 젊은 나이지만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서둘러야 된다는 게 요지였어요. 하지만 요새 다들 서른 놓고 잘만 가는데 뭘 저리 서두르는지,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게 용이하지 않고 불편함에도 결혼을 서두르는 남친 부모님들의 성화에 어찌저찌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갑작스럽게 시간을 빼는 게 쉽지 않다 보니 2달 후로 넉넉히 잡아뒀었거든요. 근데 확진자 수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 거리두기다 뭐다 자꾸 인원수가 변경되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진 상황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러다 이야기가 나온 게 무려 비대면 상견례였습니다. 누가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를 냈는지 했는데 무려 시댁 부모님들께서 차라리 영상통화로 상견례를 하자고 권유를 하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지만 저 정도까지 격식을 간소화하시는 분이라면은 분명 트인 분이실 것이다 라는 기대도 생기고, 저는 오히려 그 얘기 듣고 예비 시댁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만 갔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던 어느 날 상견례 때 드리고 싶었는데 못 뵙게 되어 보낸다며 택배로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예비 시댁 사시는 지역에 특산물 먹거리들이 질비하게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에 어찌나 감동을 받았는지 부모님도 네가 남자 보는 눈은 좀 있나 보다 하며 예비 시댁 부모님들 칭찬까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셨죠. 부모님이 이리도 좋아하시는데 안 좋아할 딸이 어디 있겠어요. 남친한테 당장 전화해서 너희 부모님들 정말 짱이라고, 나 감동이라고, 부모님도 감동 먹었다고 어찌나 칭찬을 했었는지. 근데 지금 현재는 파혼이라니 참 글을 쓰면서도 별 생각이 다 드네요. 읽는 분도 아이러니 아시죠? 듣다 보면은 왜 그러신지 아실 거예요. 비대면으로 상견례를 한다니 정말 생각도 못했지만 그래도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어쨌든 시간은 흘러 약속된 날이 다가오고 영상통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인사를 나누시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이 되었죠. 미리 받은 선물이 있다 보니 저희 부모님께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며 대화를 이어나갔고 상호 호의적인 분위기였어요. 그전에는 따로 뵙거나 했던 적이 없었기에 무겁지 않은 가벼운 이야기들로만 진행이 되었고요. 대략 결혼과는 상관없는 사담이 반이었고, 결혼이야 서로 크게 부담 가지지 말고 배려하며 해가자, 이 정도로 큰 틀의 합의만 하셨답니다. 영상통화로 상견례를 하니까 뭔가 친숙한 느낌이 더 들기도 하고 걱정과는 다르게 제법 좋게 마무리가 되었죠. 남친도 저도 큰 산 하나 넘었다면서 이제 어서 준비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보자 두 손을 마주 잡으며 부푼 꿈을 키워만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일하는 중이라 못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웃으면서 생글생글 인사해 주시고 즐거워 보이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 주말이 시부 되시는 분 생신이니 네가 좀 참석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점수 따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농담조로 말씀을 하셨기에, 그리고 저 실제로 당직 근무가 있었기에, 어머니, 제가 당직 근무가 있어서요. 조금 일찍 알았다면 참여했을 텐데 죄송해요. 남친이 아무 말도 안 해줘서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싸늘한 목소리로 알았다 하고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무안했죠. 그리고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말하더군요. 우리 집이 좀 행사를 잘 챙긴다며 미안하다고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안 와도 된다고, 엄마 화난 거 아니라고, 원래 가끔 한 번씩 저리 털털 삐지시는데 소녀 감상이라서 그런 거지 금세 잊는다며 신경 쓰지 말라 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어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요. 시집갈 준비하는데 이대로 어색한 게 싫어서 문자를 보냈죠. 어머님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참여할게요. 일찍 알았으면 근무라도 바꿀 텐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번만은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오는데 답장을 보고 한 번 더 킥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예, 그럼 미리 말할게. 보름 후에 할머니 제사가 있으니까 그때 일찍 와서 준비 좀 하자꾸나 하시는 겁니다. 에? 시집도 안 가는데 벌써 제사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넘어왔지만 일단 꼭 참고 예예 헤헤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명절이랑 제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꼭 챙기는 집안이라며 그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당신 엄마가 지금 시집도 안 간 나한테 전화를 해서 제사가 있으니까 일찍 와서 음식하라 하셨다 했죠. 그랬더니 남친이 아 그랬어? 아이고 벌써부터? 뭐 어차피 할 거니까 같이 가보자. 내가 같이 있어줄게. 이러더군요. 그래요. 솔직히 시집 안 갔어도 그 집 제사 참여할 수 있죠. 근데 뭐 당연하듯이 말하는 그 집 태도에 뭔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세상 편한 집인 척 상견례도 비대면으로 해놓고는 제사도 비대면으로 하면 안 되나? 참나. 그러다가 사건이 터진 것은 그로부터 5일 후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서울에 사시는데 저도 볼 겸 결혼 문제에 대해 토론도 할 겸 저 사는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제가 사는 곳이 남친과 남친 부모님 사는 곳에 인접해 있었거든요. 엄마가 상견례 때 뵙지 못하고 하니까 마침 잘됐다. 내려온 김에 사돈들 본 얼굴이라도 보고 올라가야겠다 하시더군요. 상견례를 하기엔 거리두기 제한 인원 초과였지만 엄마만 따로 찾아가서 인사드리면은 제한 인원에 문제가 없었기에 급하게 선물 드린다고 한우를 준비해서 전화를 드렸죠. 미리 연락이라도 해보고 준비했으면 모르겠는데 잠깐 왔다 갈 생각으로 들렸다가 급하게 결정한 거라 선물부터 사버린 거예요. 근데 전화를 드려보니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니 조심하는 게 좋겠다며 만나면 죄송하다고 정중히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엄마가 확진일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근데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집 앞으로 찾아가서 잠깐 선물 드리고 인사만 드리고 가겠다 했더니 괜찮다 오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희 집에서 서울까지 1시간 거리지만 아무리 그래도 1시간 거리에 인사만 드리고 가겠다고 찾아온 우리 엄마를 문전박대를 하다니요. 제가 괜히 열받아서 썩내니까 엄마가 괜찮다며 저를 진정시켜주는데 딸 입장에서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결국 저한테 그 한우 맡기시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셨고 그날 저녁 남친한테 전화해서 고기 받아가라고 했죠. 근데 남친이 부모님 집에 하루 종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우리 엄마가 찾아간다는데 거절하시더니 너희 부모님 두 분 다 집에 계셨던 거야 하니까 남친 왈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